헌법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른 위기예요. 비상계엄령이 헌법을 정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면은 몰라도 예. 평화시에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작년 4월 총선에 억울하게 졌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많다. 예. 그러니까 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정리하는 명분을 걸고 선관위에까지 예. 군대를 보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망상에서 비롯된 발작적 계엄이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 세력이 자칭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의 중심적 가치는 헌법 수호거든요.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층은 보수가 아닙니다. 저 가짜 보수입니다. 예. 아니 헌법을 협박하는 세력이 그 좌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좌파는 체제 부정이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개혁 투쟁론자들이니까 보수는 헌법 지키고 사실을 지키고 그래하여 자유를 발전시켜 가지고 문명 건설을 한다는 게 보수의 기본 가치의 뼈대인데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점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도 사실은 무시했으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난 약 80년에 걸쳐서 한국 보수가 주력이 되어 가지고 만든 한국의 이 좋은 제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한국을 지탱하는 좋은 제도가 헌법, 선관위, 그리고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걸 상대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동시에 문명 파괴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시빌리제이션이라는 말은 좋은 제도의 종합이거든요. 문명이 유지되려면 좋은 제도가 있어야 돼요. 의료제도, 특히 국군, 그 다음에 헌법, 선관위,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 세력이 거의 전면적으로 이런 제도, 문명적 제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발전을 거스르는 이게 진짜 수구 반동 세력이에요. 근데 보수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한국 보수는 한편으로는 공산당과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난과 싸우면서 이런 세계적 민주국가, 복지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도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의료보험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으로부터 헌법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해가지고 지난 63년 동안 세계가 알아주는 공정선거를 했다. 이걸 깡그리 무시한 거 아닙니까? 왜 무시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이걸 미친 계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미친 계엄 아닙니까? 미친이란 말이 이 경우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친 계엄이라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때문에 한국의 보수가 지금 동반 몰락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은필증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했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한 사이에 한 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윤석열 가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같이 가는데 보수층까지 끌려가면 안 되지. 그래서 보수층 안에 요사이 보수층 안에 오히려 윤석열 파면에는 보수층이 더 앞장서야 된다 하는 여론이 강한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하면은, 조사를 참고를 하면은 보수층 안에서 윤석열 파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30%다.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보수 세력이에요. 그 또 특이한 이게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와 이른바 이제 광장 세력의 결합이 있긴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상당히 보면 윤석열 의원을 대표 주자로 뽑고 있을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이제 좀 극우 성향의 기독교 그분들의 상당수가 또 국민의힘 경선에 이런 데 많은 또 영향을 좀 미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종교계, 이런 기독교가 한국 정치, 특히 보수 우파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무슨 보십니까? 광장에 나오고 있는 기독교가 기독교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개신교의 주류는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개신교는 정교 분리입니다. 예, 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게 개신교의 출발점 아닙니까? 예. 서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가 바로 정교 분리 아닙니까? 그때는 예. 천주교와 정치 권력은 나눠져야 한다. 예. 정교 분리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든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예. 그런데 개신교는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근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개신교도들이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예. 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한글을 전파하고 예, 예. 그리고 독립운동의 주력 세력이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건국 세력의 주력 세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개신교도 아닙니까? 예, 예.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기독교, 예. 아주 극성 기독교인데 절대 주류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대표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 결탁이 되니까 더 과대표되는데 이거는 한국 개신교의 그 과거의 역사나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극복을 합니다. 예. 네. 예. 저 사람들이 오래 못 가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막 너무 종교성이 강하다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예, 다른 건 예, 예. 맞는데 이게 한국 기독교 전체의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정작용을 기대하시는 그런. 아니, 그 말은 예. 과거의 시간의 축적이 있는 거고 예. 또 한국 개신교는 이게 볼륨이 크잖아요. 예, 예. 저는 지금까지도 예, 예. 이 순간까지도 예, 예. 8대0 결론은 났다. 그러나 문안 조정을 하고 있을 거다. 예, 예, 예. 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선 각하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지. 또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8대0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법과대학 재학 뭐 2년 차만 돼도 예, 예. 기각문은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아. 무슨 법 이론을 가지고 이걸 기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 기각시키려면은 이런 주장을 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가지고 계엄군을 동원해가지고 예. 국회와 선관위로 진입시킨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예. 그러나 중대성이 없다고 해야 될 거라니까. 예. 그죠? 그러나 중대성이 없다. 예. 이 정도 일을 벌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이 파괴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바람에 국론이 분열되고 가족끼리도 예. 싸우고 예. 심지어 부부도 각방 쓴다고 그러고 예. 이거 중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차고 중대성이 넘칩니다. 할수 예. 이런 걸 쓸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기각 요지를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예. 정기적으로. 그래서 예. 저는 뭐 다음 주에 결정이 안 나오면은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난 확산될 거라고 봐요.